오래되셨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대작 명작이다. 그랬어야만 했냐?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의 독서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가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제 멤버십이 오픈을 했습니다. 저랑 교환일기를 쓰시는 멤버십은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요 다음에 올라올 영상이 10배 정도 더 재밌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2021년 상반기에 읽었던 책들 50권이 넘는 책들 중에서 탑 30권을 점수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나름의 순위를 매겨볼 예정입니다. 재밌겠죠?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6월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열심히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까먹을까봐 밀리의 서재를 읽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나요? 혹시 영화로 보셨나요? 저는 영화도 보지 않았고 처음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래 밀리에 들어갔다가 밀리가 골라준 걸 읽으려고 들어갔지만 왠지 밀리가 추천한 걸 읽고 싶지 않아서 다른 걸 열심히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오는 평범한 사람이 저인데 그냥 왠지 제목에 좀 끌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표지를 보다 보니까 이번엔 읽어야겠다 싶어서 읽었는데 와 진짜 재미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온 세상이 눈이 멀어버리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단 한 명의 여성만 절대로 눈이 멀지 않는 겁니다. 이 전염병의 초기에 정부에서는 수용소를 지어서 전염병에 걸린 이미 눈이 실명한 사람들을 모아두는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극악무도한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쓰레기인가? 싶은 이야기들에 흥미진진하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결론도 저는 약간 뭉클하니 괜찮았고 사실 문장의 호흡이 좀 읽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이 작가가 왜 나중 그 노벨상을 왜 받았는지 그럴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요. 이 책을 얘기하니까 또 빠지지 않은 꼭 얘기해야 되는 책이 바로 휴먼카인드입니다. 여러분 벽돌책 읽은 지 솔직히 오래되셨죠? 그러면 이번 벽돌책은 휴먼카인드 이 책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한 모습을 저지르는 그런 데서 막 되게 뜨악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먼카인드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고 착하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전에 있어 왔던 인간은 사실 괴물 같은 존재다라는 심리 실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사실은 그 실험에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들을 숨겼거나 이렇게 좀 꼬았다라고 하나하나 반박을 해요. 근데 또 이 책의 킬프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그 성선설을 믿고 싶지만 우리는 일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서 와, 물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나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도 맞다. 어떤 권력이라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진화하도록 사람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싶지만 그 반박에 재반박을 하면서 인간의 선한 모습을 조명을 해주는데요. 요즘 벽돌책들의 특징은 정말 어렵지 않고 친숙하게 쓰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읽었던 오리진도 그랬지만 이 휴먼카인드는 특히나 더 진짜 두께가 두꺼울 뿐이지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돌책 읽은 지 오래되신 분들 휴먼카인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이고 저 요만큼 남았는데 얼른 읽고 도서관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선한 모습과 나쁜 모습에 대해서 대조되는 책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책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출판사에서 보내주셔서 읽은 책입니다. 청소년 소설이고 제목은
죽이고 싶은 아이예요. 처음에는 청소년 소설인데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스토리가 꽤나 재밌는 편입니다. 어떤 소녀가 죽어요. 근데 이 소녀가 죽은 이유가 용의자로 지목된 아이가 절친 친구인데 이 친구랑 마지막으로 대화를 했고 이 친구의 지문이 묻은 벽돌에 맞아서 머리가 이제 상처를 입어서 죽은 걸로 나오는데 이 용의자 소녀는 자기가 진짜 안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 기억이 좀 날아간 겁니다. 꽤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된 건지 주변 친구들, 선생님들, 옛날 친구들 이런 관계를 하나하나 파헤쳐가면서 그래서 범인이 누구야 라기보다는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우정과 어떤 인간관계의 그런 진실에 가까워져 가면서 되게 재밌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 나오는 결말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랬어야만 했냐 라는 심정이어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결말이지만 어떤 스토리의 재미로 봐서는 좀 김이 빠지는 결말이었다라는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책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광고 유료 리뷰 영상으로 진행을 했던 의사가 되려고요. 요거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저에게 거의 10년 전쯤에 시작했던 사회생활의 그 초심을 일깨워줘서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런 얘기로 하는데 그럼 이쯤에서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밀리러 읽은 책 표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처럼 주로 문학만 읽으시는 분들 세상의 흐름에 조금 뒤처지는 건 아닌가 싶으실 때 이 책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책인데요. 약간 용어를 위한 용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anyway 메타버스라는 말은 뭐랄까 그냥 지금 내 현실에서 살고 있는 거 말고 우리가 부캐로서 가상세계에서도 나도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나 그런 기술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고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증강현실을 이용한 거라든지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일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가면서 즐기는 현상이라든지 실생활에 있던 편리한 것들을 똑같이 옮겨놓는 세계라든지 현실과 다른 것들 그런 것들 새로운 기술들과 인터넷과 여러 가지가 접목을 해서 이미 일상 속으로 많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보기 괜찮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읽은 책들이 이렇게 3권이 나오죠.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 이 중에 한 권만 좋습니다.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보자면 더글라스 케네디의 픽업이에요. 요거는 더글라스 케네디의 단편소설 모음집인데 더글라스 케네디는 제 기준 단편보다 장편이 훨씬 나은 작가다 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거 읽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한두 편을 읽고 이렇게 말았던 책이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두 편만 읽고 더글라스는 장편만 읽자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어디 소개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습니다. 분명 제가 읽었던 책이고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알고 당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진짜 대작 명작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서 그런 심리를 이용한 거기에서 진짜 정말 촘촘하다. 에거서 크리스티 진짜 사람을 촘촘하게 이해한다. 사람 마음 갖고 놀 줄 안다. 이런 느낌 받으면서 다시금 소년탐정 김전일을 좀 읽어야겠다. 소년탐정 김전일이 진짜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서사가 가득하잖아요. 다시 그 책을 한번 빌려봐야겠다. 추리소설에 다시 한번 흥미가 생기는 달이었고 그리고 한 2년 전쯤에 나왔나? 그래서 되게 유행했던 책이죠.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일본의 그런 스릴러 소설이고 두껍지만 쉽게 읽히는 편인데 한 4분의 3 지점까지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결론 부분에 가서 그랬어야만 했냐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맥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책들이 가지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1939년인가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엄청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나 많은 발전과 그런 클리셰들이 되어버린 추리와 반전들의 틀이 있어서 이제는 이런 책들이 중간까지는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반전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의 요소가 어느 정도 좀 한정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전의 한 방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초반 한 절반 이상까지의 재미를 위해서 이런 책을 읽어도 나름 만족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서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때 사서 읽었더라면 좀 약간 아쉬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저를 알게 된 아이고 아쉬운 분들이라면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